계속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갈등의 유형 265쪽부터 268쪽까지의 얘기입니다. 자, 이 갈등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제시하는 거 빼고도 다른 유형들도 많은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좌절 갈등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이런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안 되는 거. 나는 시험 100점 맞고 싶었는데 또는 합격하고 싶었는데 불합격했다. 이게 바로 좌절에 관련된 갈등입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이지만 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을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영향도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좌절 갈등, 특히 이제 그럴 일이 여러분들은 없으셔야 되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든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간과 자, 노력과 돈 등등을 투자해서 그리고 뭐 놀고 싶은 거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좀 못하면서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이 굉장히 큰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갈등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좌절 갈등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런 거예요. 목표 갈등인데요. 자, 이건 이거예요. 2가지 이상의 어떤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뭔가를 동기 2가지 이상의 것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생기는 갈등이 목표 갈등이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목표 갈등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자, 목표 갈등의 첫 번째 또 하위 유형이 뭐냐면은 좋은 것들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은데 뭘 선택하지? 이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해서 좀 긍정적인 형태의 목표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A라는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고 B라는 공무원 시험도 합격했어. 2개 다 합격했는데 어디를 갈 것인가? 이런 경우가 좀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그 목표 갈등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좀 좋은 쪽의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목표 갈등이 뭐냐면은 한 개는 어떤 건 하고 싶은데 어떤 건 하기가 싫어요. 2개가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는 하기 싫은데 성적은 잘 받고 싶다. 또는 나는 일을 좀 덜 하고 싶은데 자, 월급은 많이 받고 싶다. 이런 경우가 바로 자, 목표 갈등의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가지가 맞물려 있잖아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좋은 성적 받는 거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일을 좀 안 하면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은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표 갈등, 이제 하위 유형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안 하고 싶은데,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희망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공부도 하고 싶지 않고, 시험도 보고 싶지 않고, 학교 가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내가 오늘 출근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요. 뭐, 출근 안 하면 또 큰일 나니까요. 서로 안 하고 싶은 것을 뭘 안 했으면 좋을까라고 갈등을 하는데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게 목표 갈등의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 목표 갈등은 하위 유형이 3개가 있는데요. 자, 이게 전부 그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것, 선택하고 싶은 것 중에 뭐를 할까? 또는 하나하고 다른 하나와 이렇게 다른 하나가 또 맞물려 가지고 어쩌지 못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바로 목표 갈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할 갈등이 있어요.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역할 갈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쯤 아마 수업 시간에 한 번은 들었을 거예요. 자,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고민을 역할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이라는 자, 소방관에 대한 상당한 믿음이 있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소방관은 뭐뭐뭐를 해야 된다, 뭐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내가 소방관인데 내가 사람들의 기대만큼 못했을 경우에
또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을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떡하냐는 거죠. 자, 거기에서 오는 역할 갈등이 있죠. 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직장에서도 중요한 게 있고 내가 오늘 아빠로서의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게 동시에 겹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역할, 직장의 어떤 직위, 지위, 포지션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대한 역할이 겹쳤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뭐 이게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엄마이면서 직장을 다녔을 때 이게 과연 이렇게 부딪혔을 경우에 나는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또는 중요시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살다 보면 역할 갈등에 이게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신입사원으로서의 역할이었는데 갑자기 승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대리가 되죠. 대리라는 지위에 따르는 역할이 생기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군 복무를 하신 분들께서는 이 역할 갈등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A라는 상사가 나에게 시킨 것도 해야 되는데 B라는 상사가 나에게 시킨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의 지위나 계급에 따른 역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역할 갈등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직장 생활을 하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갈등 중에 하나가 이 역할 갈등이에요. 나는 누군가에게는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서도 누군가에게는 지시를 해야 되는 입장, 중간. 자,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로 샌드위치의 경우 얘기입니다. 이 역할 갈등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심리학에서는 역할 갈등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많은 내면의 상태를 좀 이제 분석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갈등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형. 자, 대안 선택의 갈등인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또는 이게 좀 새로운 일 같은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또는 해본 일이 없는 거. 자, 이에 대한 판단을 이제 뭘 할지 결정을 하고 싶은데 결정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속해요. 내가 A를 결정해도 이게 좀 뭔가 이게 시원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다고 B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 자, 또 C라는 대안을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선택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예상이 잘 안 돼요. 이게 좀 두루뭉술한 어떤 대안들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 생기는 갈등들이거든요. 이것도 했으면, 이거 하면은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다른 것도 뭐 별반 차이가 없어. 이럴 때가 바로 대안 선택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의 유형은 좌절, 목표. 자, 목표에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역할, 그리고 대안 선택의 갈등이 있는데 보통 살면서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나타나고요. 가장 이제 좀 겪으면 안 되는 갈등이라고 한다면 이제 좌절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좌절 갈등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덜 이제 겪으시려고 한다 그러면 사소한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목표. 자, 내가 오늘 책을 딱 5장을 읽을 거야. 그 다음에 난 아침에 갑자기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는 한번 7시에 일어나 볼 거야. 이런 것 등등이요. 한 번씩 지킬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목표로 분해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어떻게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공무원 시험 공부하실 분들이라면. 내가 오늘은 딱 요 2줄 한쪽이라도 나는 다 외우겠어. 이런 좀 개념을 가지고 목표를 쪼개서 한 번쯤 달성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쪼개진 목표가 모여지면서 커다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의 유형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